오늘은 고대 인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제국 마우리아 제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우리아 제국은 고대 인도에서 처음으로 통일을 이루어낸 국가였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 남아시아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특히 이 제국은 인도의 나폴레옹이라 불리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와 불교의 황금기를 이끈 아소카 대왕 같은 인물들로 인해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우리아 제국의 탄생 배경. 기원전 4세기 무렵 인도는 난립하는 여러 왕국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북인도 지역은 마가다, 코살라, 아반티, 간다라 등의 강력한 왕국들이 서로 경쟁하며 정세가 매우 불안정했죠. 바로 이 시기 서쪽으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도 북서부까지 진출하면서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였습니다. 그는 브라만 계층 출신인 카우틸랴의 조언을 받아 마가다 왕국의 난잡한 정치 상황을 이용하여 권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321년경 찬드라굽타는 난다 왕조를 무너뜨리고 마우리아 왕조를 창건합니다. 그의 초기 정복 전쟁은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 그리스계 셀레우코스 제국과의 충돌에서 승리를 거두고 인도 서북부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마우리아 제국은 더욱 빠르게 팽창하게 됩니다. 찬드라굽타의 마우리아 제국. 마우리아 제국의 시작은 한 젊은 야만가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는 마가다 왕국의 난다 왕조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인물로 이후 인도 역사상 최초로 넓은 지역을 통일한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뛰어난 지략을 지닌 브라만 사상가 카우틸랴의 조언을 받아 난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지배자로 떠올랐습니다. 난다 왕조를 무너뜨린 후 찬드라굽타는 기원전 321년경 마우리아 제국을 창건하였으며 이후 북인도뿐 아니라 인더스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의 가장 인상적인 업적 중 하나는 바로 당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인 셀레우코스 1세와의 대결입니다. 이 전투에서 찬드라굽타는 500마리 이상의 전투 코끼리를 동원하여 셀레우코스를 압도했고 결국 셀레우코스는 딸을 찬드라굽타에게 시집 보내고 영토 일부를 넘겨주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협상은 마우리아 제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찬드라굽타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체계적인 행정과 경제 기반을 마련한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카우틸랴와 함께 만든 정치경제서 아르타샤스트라는 국가 운영과 외교, 군사, 세금, 간첩 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룬 책으로 오늘날까지도 고대 인도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무력과 지략, 제도 개혁을 통해 마우리아 제국의 기초를 닦은 창건자였으며 그의 통치는 이후 손자인 아소카 대왕으로 이어지는 마우리아 황금기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셀레우코스와의 충돌 그리고 외교. 마우리아 제국의 창건자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인도 북부와 중앙부를 정복한 후 서쪽 국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곳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제국을 나눠 가진 후계자들 중 한 명인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가 바빌론을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 제국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셀레우코스는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을 계승하고자 한 야심찬 정복자였으며 기원전 305년경 인도 북서부 지역을 되찾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진격합니다. 이에 맞선 찬드라굽타는 전투 코끼리를 앞세운 대군을 동원해 셀레우코스와 격돌합니다. 전투의 정확한 전개 과정은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찬드라굽타가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우리아 제국의 코끼리 부대는 셀레우코스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셀레우코스는 더 이상의 확장을 포기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리하여 두 강자는 놀라운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셀레우코스는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역에 해당하는 아라코시아, 게드로시아, 파르오파미사다이 등 서북부 영토를 찬드라굽타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마우리아는 500마리의 전투 코끼리를 셀레우코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 전투 코끼리는 훗날 셀레우코스가 서방의 디아도코들과의 전쟁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제국은 혼인 동맹도 체결했습니다. 셀레우코스의 딸이 찬드라굽타 또는 그의 가문과 혼인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두 문명이 일정 수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추구했다는 증거로 평가됩니다. 이 평화협정은 단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인도와 헬레니즘 세계 사이의 외교적 교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 마우리아 제국에는
헬레니즘 세계의 문물과 사상이 유입되었고, 반대로 인도의 정치, 종교, 철학도 서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셀레우코스가 보낸 대사 메가스테네스로, 그는 찬드라굽타의 수도 파탈리푸트라에 머물며 인도에 대한 보고서인 인다이카를 집필합니다. 이처럼 셀레우코스와의 충돌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고대 동서 문명이 처음으로 맞닿고 교류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고, 찬드라굽타는 이를 통해 자신의 제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소카 대왕의 통치와 불교의 황금기. 마우리아 제국의 절정기는 찬드라굽타의 손자 아소카 대왕의 통치 시기에 도달합니다. 아소카는 기원전 268년경 황제의 자리에 올라 초기에는 강력한 정복 군주로서 군사적 확장을 지속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원정 중 하나가 바로 남인도의 칼린가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마우리아 제국의 판도를 인도 아대륙 전역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아소카 개인에게는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칼린가 전쟁에서 수십만 명이 희생되자 아소카는 피로 얼룩진 승리의 대가에 회의감을 느끼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는 비폭력과 자비, 평화를 중시하는 불교에 귀하게 되었고, 이를 제국 전반의 정치와 통치 철학에 반영하게 됩니다. 아소카는 더 이상 정복전쟁을 추구하지 않고 대신 다르마법과 진리에 입각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는 제국 전역에 아소카 석주와 암각 비문을 세워 불교의 가르침과 도덕적 윤리를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 비문들은 오늘날 인도의 고고학적 유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료로 꼽히며 아소카의 통치 철학과 행정을 생생히 전해줍니다. 그는 모든 종교의 공존을 존중하고 불교의 자비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병원과 우물, 도로를 건설했으며 가난한 이들과 동물에 대한 보호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또한 아소카는 불교의 세계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는 제국 내외로 수많은 승려들을 파견해 불교를 전파하게 했으며, 특히 그의 아들 마인다와 딸 상하미타는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하며 현지에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교는 인도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는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고, 아소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교 후원자로 기억됩니다. 아소카의 통치는 무력보다 도덕과 자비를 앞세운 이상적인 군주의 표본으로 이후 수많은 동아시아 불교 국가에서 그의 이름이 이상적인 제왕의 상징으로 인용되었습니다. 그의 다르마 통치는 단지 종교적 차원이 아닌 인도 역사상 가장 인도적인 통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소카 이후의 쇠퇴와 멸망. 아소카 대왕의 통치는 마우리아 제국의 전성기를 상징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 제국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소카는 제국의 규모를 대폭 확장하고 불교를 중심으로 한 평화와 자비의 통치를 펼쳤지만 그의 이상주의적 정책은 실용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후계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소카 사후에는 유능한 계승자가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황제들은 정치적 카리스마나 행정력 면에서 아소카에 미치지 못했으며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점차 약화됩니다. 특히 광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관료제와 군사적 통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했지만 아소카 이후의 통치자들은 이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국의 각 지방은 점차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반란과 내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교 중심의 통치는 제국 내 기존 브라만교의 세력과의 갈등을 낳기도 했습니다. 아소카가 장려한 불교는 평화와 무의 출가 중심의 가치관을 강조했지만 이는 기존의 왕권과 군사 중심 체제와 충돌하기 쉬웠습니다. 제국의 실리적 운영보다는 도덕적 이상이 강조되면서 행정적 효율성과 경제적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 서북 인도 지역에서는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과 사카족 스키타이, 파르티아인 등의 외세 침입이 이어졌습니다. 마우리아 제국은 이들과의 전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점차 국토를 잃어갔습니다. 동시에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지방 세력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면서 중앙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붕괴는 마지막 황제였던 부리아드라타 시대에 발생합니다. 그는 실질적인 통치력도 군사력도 거의 상실한 채 형식적인 황제로 존재하던 중 기원전 185년경 마우리아 제국의 군사령관이자 브라만 출신의 푸샤미트라 슌카에 의해 암살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마우리아 왕조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고 인도는 다시 여러 왕국들로 분열되는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제국은 무너졌지만 마우리아가 남긴 정치제도, 불교 전파, 행정조직, 법치주의적 전통은 이후 인도 역사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아소카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인도 국장의 상징으로 사용될 만큼 강력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우리아 제국의 역사적 의의. 마우리아 제국은 인도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이었으며 당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광범위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또한 중앙 집권 행정체계와 효율적인 세금제도, 체계적인 외교 전략은 후대 인도 왕조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아소카 대왕의 불교 통치 이념은 인도의 종교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불교가 세계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오늘날에도 많은 인도인들이 자긍심을 갖는 윤리적 리더십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찬드라굽타와 아소카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정치 철학과 종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한 사상가형 지도자였다는 점에서 고대 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